아, 많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네, 지금부터 2016년 강남 메가시티 프리인터스쿨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예비고1 수학과를 맡고 있는 이상우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진행 순서는요, 수학, 그리고 영어, 국어, 그 다음에 입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수학부터 보실게요. 저번에요, 저희가 저번주 수요일날 간담회를 했어요. 간담회 했는데 끝나고 나서 어머니들이 가장 많이 여쭤보신 질문을 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컬이에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지금 예비고1을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컬이잖아요. 우리 아이가 수원수투를 했는데 그건 현찬이 했어요. 잘 못했어요. 제대로 안 했는데 그럼 다음과 교육과정 다시 해야 됩니까? 아니면 미적분원 해야 됩니까? 또는 이과를 가려면 갈렸는데 진도가 지금 늦었어요. 현행이 늦었는데 그러면 이과 갈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가장 많이 하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특별히 준비한 건 뭐냐면 여기 보시면 커리큘럼, 물론 이건 정답이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표준화되고 그 다음 이렇게 하면 그래도 괜찮은 컬이겠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근데 교육과정을 먼저 확실히 알아야지만 컬이가 더 이해가 되기 때문에 교육과정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컬이 들어갈게요. 일단 보시면 고교 교육과정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일단 나라에서 정해준 그런 교육과정은 고1, 고2 때 뭐 수원수투 이렇게 보는 건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문과 같은 경우는 미적분원, 그 다음 확률통계 이렇게 보게 돼요. 그럼 이렇게 빨갛게 색칠된 부분이 수능 반영 과목이다. 그래서 문과는 좀 특징이 뭐냐면 고1 때 과정이 수능에 출제돼요. 10문제. 그러니까 이제 고1 때는 무조건 내신이다. 이거 아니겠죠. 그래서 고1 때도 수능 기출문제를 풀어서 정리를 해야 된다. 이 시점은 언제가 좋냐면 1학년 1학기가 끝난 여름방학 시점이 좋겠죠. 그래서 그때 기출 분석을 꼭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과는 딱 보시면 과정이 많아요. 근데 이과는 예전 같은 경우는 미적분 1이 공통 출제가 됐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미적분 2부터 확률통계 기하 벡터, 요게 바로 수능 출제예요. 그래서 이과 같은 경우는 수학원, 수학2, 미적분 1을 기출 정리를 할 필요가 당연히 없겠죠. 이 시기에 이과는 선행이 느렸다면 선행을 단계별로 하나씩 쳐주시는 게 가장 좋겠다. 이럴 거죠. 그러면요, 한번 자세히 과정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수학원이에요. 수학원은 단원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중간고사 범위, 여기까지가 기말고사 범위예요. 그랬는데 일단 문이과 공통적으로는 이수해야 되지만 둘 다 수능에 출제가 안 돼요. 그럼 뭐가 중요하겠어요? 내신이죠. 내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학년 1학기 내신 중요한데 이 내신, 학교별 내신을 저번 시간에 저희가 저번주 수요일날 설명을 드렸다시피 주요 단원은 이렇습니다. 변별력이 나오는 단원은 나머지 정리, 여러가지 방정식, 여러가지 부등식. 그 다음에 기말고사는 요런 단원, 도형의 이동, 부등식 영역 등이 변별력 단원입니다. 이 단원은 부족하다면 과외를 통해서든가 아니면 또 추가적으로 학습을 하셔서 좀 더 깊이 있게 보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리고 요즘 예비고1 기준 교육과정의 특징이 뭐냐면 내용과 주제 간의 연계성을 강화했다. 교육과정 자체가. 그래서 예를 들자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와 같이 관계성, 내용서의 관계성이 중요하니까 학습을 할 때 관계, 그러니까 그것만 계속하는 게 아니라 이것과 이것의 관계가 뭔지를 정확히 판단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마인드맵 그려서 하는 학습법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도형의 방정식은 특히 아이들이 어려워해요. 보통 첫 번째 수포자가 양성되는 부분이 기말고사 범위죠. 그렇죠? 되게 어려워해요. 특히 기하 안 되는 여학생들. 그런데 요 단원 자체는 나중에 되게 많이 쓰이죠. 그렇죠? 고등학교 전과정에서 답을 낼 때 도형의 방정식을 가지고 안 쓰이는 부분이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적어도 한 3번 정도, 그렇죠? 그 정도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수투 보겠습니다. 수투는요, 할 얘기가 많습니다. 왜 많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과가 수능에 고1 과목에도 불구하고 수능에 처음으로 출제된다. 내신 기출 같이 정리해야 된다. 수능 기출.
예전에는요, 개정되기 전에 변별력과는 문제는 여기 수열의합, 수학적 기납법, 상용로그에서 변별력 문제가 문과에 출제됐어요. 근데 지금 교육과정이 바뀌었어요. 원래 출제 범위 아니었던 게 등장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도 수능 변별력 문제가 나올 수가 있죠. 그럼 예전 같은 경우는 집합과 명제 문제가 한참 안 나왔어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나왔었거든요. 예전에요. 고1 과정에 수능에요. 근데 지금 등장하게 돼요. 그러면 기출문제 찾아보실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주 옛날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얘는 내신을, 요즘에는 내신과 수능을 같이 가자는 게 나라의 취지이기 때문에 수능이 내신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출제 방식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내신을 심화하면서 같이 쌓아가는 방식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함수와 수열. 수열은 저번 개정 때 새로 사라지게 됐죠. 그래서 수열에서는 여러 가지 수열 단원이 있어요. 요거 되게 어렵습니다. 수열 자체를 어떤 독특한 새로운 상황에서 그 규칙을 찾는 건데 되게 어려워요. 뭐 경시대 문제 그런 비슷해요.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된다. 그래서 요런 대비가 따로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독특한 건 뭐냐면 증명 문제예요. 중학교 때 피타고라스 증명 빼고 증명을 별로 하지 않죠. 근데 고등교육과정과 중등교육과정의 차이점은 고등교육과정은 추론 능력을 본다는 얘기죠. 추론 능력을 판단하는 그런 게 바로 증명 문제죠. 그래서 증명 문제는 뭐냐면 명제와 수학적 기납법에 2개 출제됩니다. 당연히 서술형 문제로 100% 출제되겠죠. 그래서 수능에서는 빈칸 넣기 문제로 출제되는데 이거 보통 연습하지 않으면 성적 내기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좀 더 연습을 해서 뭐 이과 학생 같은 경우는 수리능술 대비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좀 학습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미적분원을 이제 들어가실 건데 다음에 근데 미적분원 가서 수포하는 애들이 좀 많이 늘어나요. 왜 그러냐면 미적분원이라는 거는 함수와 수열을 기반으로 해서 거기다 쌓아가는 거군요. 함수를 극한, 연속, 미분, 적분. 함수를 다양하게 해석하는 게 미적분원이고 함수를 배운 게 수원수투죠. 그러니까 이게 자유롭게 되지 않으면 선행으로 미적분원 나가시는 건 되게 안 좋은 방법이세요. 그래서 미적분원 나가실 때는 수원수투 확실히 하고 나가셔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여기 밑에 나오는 지수로그 단어는 미적분2에 나오는 지수로그 함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적분원인데요. 미적분원도 이과는 수능 출제가 안 되지만 문과는 수능 출제가 된다. 그래서 기출문제 다시 정리하시는 거. 그 다음에 최고 변별력 문제는 도함수의 활용이다. 이과하고 문과하고 상관없이 도함수 활용 문제에서 많이 변별력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과 같은 경우는 이제 미적분 1을 기점으로 이제 갈라지잖아요. 이과는 미적분 2로 가고 문과는 확통해서 마무리 짓는데 이 미적분 2가 뭐냐고 질문을 많으세요. 미적분 1은 다항함수, 그쵸? 1차, 2차 함수를 다뤘다면 그 안에서 함수만 바꿔치기해서 하는 게 미적 2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용의 깊이가 좀 어려운 거는 솔직히 미적 1이에요. 미적 2는 쉬워요. 근데 미적 2는 내용이 좀 많을 뿐이에요. 표현이 다양하고 외울 게 많아요. 익숙해야 될 규칙이 많고.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적 2를 어렵다고 하는 학생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요. 어렵다고 하는 학생은 공부를 성실하지 않은 학생들이 대부분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기 머리 믿고 깝치는 애들. 그런 애들 특히 그렇죠. 자, 보시면 퀴즈. 한번 OX 표시해 보실까요? 수투는 문과 학생들의 수능 출제 과목이다. 맞다? 아니다? 맞다. 네. 네, 넘어갈게요. 이과 학생은 수투 미적 기출을 정리해야 된다. 할 필요가 없다. 그쵸? 왜냐하면 수능 기출문제 정리할 필요가 없다. 왜 문과만 하셔야 된다. 그래서 뭐 기출문제 정리 안 하냐 이렇게 혼내시면 안 됩니다, 어머니들. 그리고 수투의 증명 문제가 출제되는 명제와 수학적 기납법이다. 틀렸다 이런 얘기죠. 네. 잠깐 그냥 재미삼아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그럼 오늘의 핵심이죠. 여기 커리 살펴보겠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커리가 정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각자 뭐 본인의 아이의 수준에 맞고 그 다음에 커리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한번 짜보시길 바라고요. 보겠습니다. 일단 문과 커리 보여드릴게요. 좀 1등급 커리라고 하는데 뭐 이거 맞는다고 1등급은 아니고 요렇게 하면 가장 이상적이지 않나 싶어서 짜봤습니다. 뭐냐면 수원수투를 중3 과정에 다 끝내요. 근데 기본시만 끝낸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센을
완벽하게 풀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럼 일단 이제 고1 때부터 내신이 시작돼요. 요새 입시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대체적으로 커진 상황이죠. 그러면은 고1 때부터가 내신이 입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신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학생들은 겨울방학 때 수원 내신만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문과 학생들은 스펙트럼 넓혀서 하시는 것보다 무조건 깊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답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수원을 내신 기출을 이때 시작하셔야 돼요. 보통 방학 때 시작해서 중간고사까지 기말고사까지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볼 게 되게 많아요. 특히 이 지역 기출 문제는 대부분 블랙라벨까지 봐야 돼요. 센, 일품, 블랙라벨, EBS, 학교 교과서 문제 프린트. 이거 언제 다 봅니까? 미리 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나눠서 보고 반복해서 봐야지 그나마 고득점 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내신 준비를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미적분 원정도 여기서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여름방학 때는 수투 내신과 기출문제만 하시면 돼요. 여기다 미적분 원을 기출문제를 같이 정리한다는 거는 좀 안 좋아요. 여름방학 짧기 때문에 정리할 수 있는 게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요거 수투 기출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여기 겨울방학 보시면 확통은 무조건 하셔야 돼요. 여기 밑에 커리도 있지만 확통 무조건 있어요. 왜냐면 학교마다 달라요. 학교마다 확통은 어느 교육과정에 섞어도 상관없거든요, 사실요. 그래서 진도 빨리 나가기 위해서 섞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여기서는 확통 요거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 요렇게 미적원을 보시고요. 고2 때 썸머 때 이렇게 보시고, 요 학생은 뭡니까? 고2 때 기출문제가 끝나요. 그럼 기출문제가 완벽히 끝난다는 거죠. 완벽히 끝나면 언제 뭐 합니까? 이제 문과도 논술할 수 있죠. 논술전형 대비할 수 있죠. 사회탐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다양하게 할 게 많아져요. 그래서 학습 부담이 고3 때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 같은 경우는 겨울방학, 고3 시작하는 겨울방학 정도는 약점 단원을 테마 특강 이렇게 해서 정리하고, 그 다음에 킬러 문제만 이렇게 보면 뭐 큰 문제 없는 이상 고득점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대부분 학생은 이럴 거예요. 중3 때 뭐 기본 심화를 올 겨울까지 끝내고 겨울방학 때는 수원이랑 수투 내신. 근데 요 학생이 좀 속도 다독형이라는 거는 좀 욕심을 내서 위에 커리를 좀 따라가 보겠다. 그래서 여기서 미적분원을 한번 두는 거죠, 여름방학 때. 그죠? 그래서 미적분원 두고 여기서 기출 심화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요 학생은 좀 스피드를 냈기 때문에 여기 고2 때 선행이 끝납니다. 과정이 끝나죠. 이 학생 같이 대비 가능하다. 근데 지금 여기가 좀 문제예요. 여기가 문제인 게 능력이 안 되면 지금 시키시면 안 됩니다. 절대 선행 도움 안 돼요. 선행을 애들이 3인칭 관찰자로 봐요. 내 인생 아니다? 시키니까 한다. 학생들도 그럴 거야. 그러니까 10번 하건 1000번 하건 실력 안 나와요. 진짜 이게 바로 몇 달 후에 중간고사 본다. 이런 마인드가 안 생겨요. 그런 마인드 가지고 해야 돼요. 실제로 선행하려면.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단계형 완벽형이다. 특히 여학생들이 많이 그러는데 나는 차근차근 하는 걸 좋아한다. 그럼 이렇게 해야 돼요. 아까 커리랑 똑같은데 여기서 미적분을 두지 않는다는 점이 차이점이고요. 이 학생은 항상 방학 때는 그 다음번에 할 것만 해도 돼요. 그래가지고 요 좀 특징은 이 학생은 기출문제 여기서 한번 더 정리하죠. 수학은 아시다시피 그 국어 영어와 좀 달라서 EBS가 연계성이 없어요. 안 보셔도 돼요. 그래서 기출문제 더 보는 게 훨씬 더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국민적 커리어로 해서 대다수 학생이 이래요. 그렇죠. 널리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학생들은 보면 기출문제 정리를 못해요. 왜냐면 내신 심화하기도 바빠요. 근데 뭐 굳이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그래서 수원 내신, 수투 이런 식으로 쭉 가시다가, 근데 이 학생은 학습 부담이 큰 게 모든 과정을 끝낸 시점이 겨울방학이죠. 3학년 시작한 겨울방학. 그래서 대부분 이때 수능 기출 문제 정리해요. 근데 수학만 정리하나요? 다른 과목 정리 안 해요? 바쁘죠. 그러니까 요거는 대다수 학생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래도 뭐 1등급 못 맞는 거 아닙니다. 내실 있게 공부는 맞을 수 있는데 좀 더 분발해서 하는 과정이 낫겠다. 특히 관심 많은 게 다음 이과 과정이에요. 근데 이과 과정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빠른 선행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과 전형 중에 주요 상위권 대학에서 많이 뽑는 전형은 수리논술 전형이에요. 그쵸? 종합 전형 가기 어렵죠. 그러면은 수리논술을 봐야 되는데 그럼 정시로 가기도 어렵잖아요. 참고로 제 학생 예를 들어 보다 보면 걔가 과학에서 1개씩 틀리고 수학 1개 틀렸어요.
그 점수면 작년 수능에서 고대 공대밖에 못 가요. 근데 그 학생 논술 전형으로 의대 갔어요. 그러니까 입시가 달라져요. 그래서 논술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저만 맞추면 비슷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논술로 승부 보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수리 논술을 하시려면 전 과정을 다 끝내야지만 해요. 기백까지 끝낸 상태에서 그거를 조합해서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그래서 선행이 빨라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수리 논술은 한두 달에서 느는 게 아니에요. 6개월에도 늘지 않아요. 상위권 대학은. 왜냐하면 대학교 문제가 조금씩 섞여 나올 수도 있어요. 아직도 물론 그거 내지 말라고 국가에서 했지만 조금씩 내고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1년 정도는 논술 대비를 하셔야지만 실제 논술 실력 향상이 돼서 성적이 나온다. 그래서 최소한 겨울방학에서 논술 무조건 하셔야 돼요. 이과 진행하는 학생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건데 뭐 요컬이 말씀드리면 좀 그쵸? 1%인데 뭐냐면 중학교 3학년 때 다 끝내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 중에 뭐 초등학생 있으면 저희 학원에서 이제 중학교 2학년도 시작할 거예요. 왜냐면은 이 학생 명문대 가려면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학원 와야 돼요. 그러면 요커리로 시켜줄 거예요. 그래서 논술 대비까지 확실히 끝장 보게 할 거예요. 제가 예전에 지도했던 학생도 중학교 2학년 때 받으면 걔는 이과 명문대 가능해요. 물론 학생이 지치지 않아야 돼요. 중간에. 이 학생들 중에 지쳐가지고 나가 떨어진 애는 걔는 좀 힘들어요. 인내심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끝내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기백까지 한번 봤기 때문에 이제 기출 정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학생은 똑똑한 학생이에요.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은 전교 1등만 모아놓은 반 중학교 국어가 했었는데 거기가 미적 투 기출, 기백 기출, 확통 기출을 여름방학 때 같이 다 끝나죠. 그럼 이제 요때 고2 여름방학 때 수리 논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수리 논술 처음 시작할 때는 유형별로 하시는 게 좋아요. 기출 문제별로 가르치는 거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처음 학습하시고 이렇게 문제 자기가 원하는 학교 위주로 딱 가시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학생들은 요 기출문제 이렇게 윈터 때 기출문제 한번 더 보고 그 다음에 길라운 문제 잡고 이런 식으로 가시면 뭐 충분히 좋습니다. 장점은 뭐냐면 기출이 일찍 끝났기 때문에 다른 거 대비할 시간이 많아요. 특히 요즘 수능 변별력은 수학보다 더 변별력이 있는 거는 과학이죠. 그렇죠? 과학이 변별력이 더 높아요. 과학 점수에서 과학이 중요하기 때문에 과학할 시간까지 많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입니다. 근데 뭐 본인의 자녀가 이런 거리 타시는 분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세요. 네, 저도 못 봤습니다. 근데 저희 학원에 한 명 있어요. 그 고3, 고2 그 누나들이랑 같이 수업을 듣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고2 때 와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희 교육과정은 뭐 이게 다 있냐 하시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커리는 교육과정은 예비고일 담당일 때 예비고일을 하고 있지만 위 학년들이 다 커리 과정이 다 까져 있어요. 그래서 선택적으로 수업을 들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등급, 2등급 커리는 요 학생은 중3 때 미적원까지 끝냈다. 그래서 스프링 때는 미적 2를 한번 봐준다. 그래서 요 학생도 보면 여기 여름방학 때 할 게 많아요, 어머니 여기. 미적 내신도 해야 되죠, 기백도 해야 되죠, 확통도 해야 되죠. 이렇게 진도 안 하면 논술 시작 못 하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수리 논술까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과에서 되게 잘하려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되게 힘들어요. 만약에 늦어도 할 수 있다는 애들은 국어 영어 성적이 돼요. 과학도 어느 정도 봐줘요. 그래서 수학만 집중할 수 있는 학생은 이거 돼요. 국어 영어가 밑바탕 되고 그 수능 모의고사 보면 어느 정도 점수 나온다. 그러면 이제 수학 과학에만 하면 되니까 상관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수학을 못하더라도 중학교 때까지 어느 정도 국어 영어 성적이 된다. 그런 학생은 선행 늦게 시작해도 가능해요. 충분히 수학에만 집중도 있게 수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좋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적인 커리죠. 요 학생은 뭐냐면 선행이 수원 수투. 요것도 뭐 느린 건 아닙니다. 우리 교육과정에 비하면. 그래서 여기 방학 때 올겨울에는 미적부원이랑 수원이랑 미적분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요 학생은 이제 고2 여름방학부터 힘들어져요. 요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출이랑 기백시와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요 학생들은 수리 논술이 요렇게. 근데 과정에 따라 다르지만 아까 이런 커리를 따라가고 있어도 그래도 자기가 먼저 미적등을 완성해 오면 다른 커리를 따라갈 수 있으니까 뭐 불가능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커리를 확실히 아이랑 가서 일단 아이 목표 대학이 정해지고 그 다음에 과가 문과이과가 결정되시면 이제 커리를 짜셔야 되잖아요. 상담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의할 점 말씀드리면
일단 수투는 수투 기본과 미적원 같이 나간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투 기반으로 미적원 되잖아요. 요거 안 좋다. 제 말씀드리는 거는 한 번 이상 보내는 섞어 나가도 상관없어요. 근데 처음 보는 학생이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미적원이랑 기백 같이 나간다. 안 돼요. 왜냐면 미적원에서 접선 나오죠. 여기 접선, 이차구선 접선 나오죠. 다양하게 엮여요. 안 돼요. 그리고 또 미적투랑 기백 같이 나간다. 비추입니다. 차라리 미적투 확실히 하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근데 이런 게 잘 안 지켜지는 애가 어디냐면 학교입니다. 그쵸? 학교예요. 왜냐면 학교는 좀 좋은 학교들은 어때요? 3학년 2학기 때 기백 진도가 나라에서 끝나라고 하는데 그때 끝나면 바로 수능 보게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학교들은 3학년 1학기나 아니면 겨울방학 때 보충수업에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막 섞어 나가세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뭐 이해하는데 대다수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면 버겁다. 그리고 또 시험 범위는 많다. 이런 걸 많이 토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커리큘럼 계획 시 주의하실 점은 유의사항은 일단 학생의 수준에 맞게 욕심 내지는 것보다 내실을 이해하는 게 훨씬 낫다. 그리고 늦어도 방법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 뒷장이 나왔죠. 그래서 한번 완성해서 한번 상담 오시면 제가 상담을 정성껏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겨울방학 때 뭐 해야 되냐? 보시면 일단 계산력 중요하다. 뭐 저번에 오신 분들은 들어봤었는데 계산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수능 문제가 발상이 어렵지 않고요. 계산이 어려워요. 저번에는 말씀 못 드렸지만 지금 보여드릴까요? 2015년 비형 30번 문제예요. 이때는 변별력 문제가 어디서 났냐면 보통 객관식 마지막, 주관식 마지막 한 개씩 변별력 최고 난이도 문제거든요. 우리 아시다시피 작년 1등급 코드 얼마예요? 만점이요. 그쵸? 예, 네, 이과 만점. 그쵸? 근데 요 문제가 계산 과정이 길었어요. 보통 우리 아이들 이렇잖아요. 문제 풀다가 풀이가 길어지면 이거 아닐 거야 하는데 맞아요. 그래서 풀이 보시면 어떻습니까? 요 한 문제 푸는데 이거 줄여 쓴 거예요, 어머니. 중간 풀이가 좀 생략하고 줄여 쓴데도 되게 오래 걸리죠. 그러면요, 아이가 계산을 하라 분명히 실수 나올 수 있는 학생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초월 함수에 대한 다양한 함수에 대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의 인수분해 아니면은 좀 더 상위권아들이 하는 계산 그런 방법들을 사용해야지만 실수하지 않고 빠르게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산 능력 중요하다. 실제로 계산 능력 연마하려면 오랜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학 하나하나 문제 풀 때마다 다른 방식으로 풀어야 돼요. 노가다 해가지고 막 푸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좀 더 좋은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리고 중등기하 되게 중요하다. 그 중등기하는 내신에도 많이 출제되는데요. 특히 미적분원에도 수능 미적분원에 출제하는데 아이들이 미적분원 몰라서 못 푸는 문제 아닙니다. 도형에서 내가 피타고라스 써야 되는지 삼각비 써야 되는지 닮음 써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복잡한 도형에서 뭐 써야 되는지를 알아내는 안목을 키우는 게 가장 좋은 학습법이지 그냥 시중에 나온 문제집들이 많은데 그 문제집 그대로 그냥 개념 보고 풀고 개념 보고 풀면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방법이 좋다. 그리고 추론 능력 대비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선행을 본과정 시험 봐라. 그리고 고1 시험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메가스터디에서는 어떤 강좌? 프리윈터 11월 18일부터 12월 29일까지 진행되는 6주 과정인데요. 요게 시간표가 안 되면 12월 2일부터 12월 29일까지 4주 정도 진행이 돼요. 진행이 되는데 좀 늦게 오는 친구들 있죠. 사정상 4주 정도밖에 못 듣는 학생은 저희 수학과에서는 개념 강의는 그 전에 했던 2주간 개념 강의는 제가 촬영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와서 들을 수 있게 늦게 들어와도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과정은 이렇습니다. 예비고1이 하는 제가 까는 강좌는 저희 준비한 강좌는 수원, 수투 이렇게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 중상. 그러니까 중이라고 하면 처음 배우는 학생을 뜻합니다. 그리고 중상은 한 번 배웠던 학생.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심화 아닙니다. 최고 어려운 문제 안 풀어요. 왜냐하면 한 번 봤다고 아이들이 잘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중상. 그래서 기본적으로 방식은 이렇습니다. 뭐 개념 정리하고 문제풀이 하고요. 피드백하고 오답 정보하고 마인드맵 꼭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단원 정리하고요. 요 학생이 겨울방학에는 수학 1 내신을 심화해서 듣던가 아니면 수투 이런 방식으로 진행할 겁니다.
그 다음에 수2인데요. 수2는 이건 처음 보는 학생. 여러분 보시면 수학 1 중상반이나 수학 2 중반에 들어가시려면요. 학원에서 한 테스트를 통과해야 돼요. 수학 1 테스트를. 수학 1 테스트가 어느 점수가 되면 입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 2,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2 어느 정도 시험이 통과해야지 가능하고요. 그래서 요 학생들은 아까 말씀드린 수학 1 내신이랑 미적분원 이렇게 요 학생들도 수2를 기본으로 했는데 어느 정도 자기가 기본하면서 문제풀이까지 바쁘게 완성한 학생은 미적분원까지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 그런 게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죠? 그리고 저희가 뭐냐면 또 강남 메가에서 새롭게 준비한 강의가 있는데 교만이에요. 교만이 뭐에 약자냐면 교과서 만들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겨울방학 윈터스쿨부터 시작할 건데 저희가 1블럭, 2블럭, 3블럭, 4블럭이라는 시간제가 있어요. 시간제가 있는데 마지막 시간대에 특별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관리해 주냐면 보통 아이들이 개념서를 고3 돼서도 정석 보는 개념서를 정석 보는 학생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나만의 교재를 만들자예요. 그래서 아이가 수학 1, 어떤 수학 1의 과정에 내만의 정리책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개념서를 만들 수 있게 도와줘요, 저희가. 그래서 저희 그 책을 도서관처럼 꾸며놨거든요. 그래서 시중에 있는 책을 다 갖다 놓고요. 그다음 선생님들이 정리하는 데 필요한 개념이나 자료들을 지급할 거예요. 그 다음에 정리가 되면 테스트지를 줘요. 테스트지를 풀고 안 되면 또 도와주고 그 다음 피드백하는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나만의 교재가 완성돼야지만 계속 노트를 줄여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3 때는 수능 보기 전에는 노트 한 권, 수능 직전에 1시간 전에 볼 노트 이걸 완성해야지만 보통 정확히 시험 잘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강의를 겨울방학 때부터 진행할 거다. 이걸 말씀드리고요. 그 시간표는 이렇습니다. 시간표는 1시간. 그리고 마지막에는 1일 테스트 피드백이 됩니다. 그래서 끝나는 시각은 10시다. 그리고 토요일 날 마찬가지로 진행된다는 거. 자, 그리고 저희 교재는 이렇습니다. 교재는 개정교육과정 분석하고 자체 기준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 과정별, 수준별, 시기별로 정확히 분석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기본, 그 다음에 개념, 타입, 그 다음에 리미트. 뭐냐면 강남 지역 3구의 기출문제를 분석해서 넣었다. 이런 식으로 교재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럼 실제로 수업상에서 사용되는 교재 내부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건 일단 수학적 비유인데요. 무슨 수학에서 비유냐 하는데 그런 겁니다. 아이들한테 함수 개념이 뭐냐 물어보면 아이들은 뭐 그래프 아니면 뭘 넣는 거 아니면 화살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근데 그렇게라도 기억하고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인지하기 좀 쉽고 기억이 쉽기 때문에 그렇게 바꿔서 기억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조한 거는 엄밀한 정의로 비유해서 가르치겠다. 예를 들어서 함수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x가 올하고 원하게 y에 대응하는 거. 그럼 아이들은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역함수랑 1대1 되는 거, 1대1 함수 다양하는 게 나오는데 x가 올하고 원한 거 이렇게 기억하면 다 적용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핵심적인 걸 비유해서 가르친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단원별로 이게 중요하다 이런 걸 다 비유해 줍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수열의 합인데 수열합의 핵심은 항번호에 대입해서 나열해서 해석한다. 이렇게 하면 다 구조가 보인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또 사전 개념을 학습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무턱대고 수업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개념에 필요한 거, 이 단어에 필요한 개념을 학습하고 수업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일단 수학적 기납법, 이거는 항번호의 자동화 규칙,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학습할 수 있게. 그리고 필기를 안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래서 필기량 좀 줄여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복습할 때 수학적 비유에 제가 한 비유보다 좀 더 엄밀한 비유, 깔끔한 비유를 쓰면 아이들이 복습할 때만 적어보는 거로 그거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개념 적용 문제 풀고 그 다음 따라해 보기로 바로 문제 풉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다음 장에는 당일 복습 문제. 그래서 무엇보다 가장 좋은 학습법은 당일 복습이죠. 그래서 당일 복습할 수 있게 만든다. 그래서 아이디어는 수학적 과목 써서 이렇게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유형 분류를 좀 깔끔하게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마인드맵 그리기가 좀 편해요. 그래서 유형이 가능하다. 그다음 약점 분석해서 하는 거. 그다음 학습 관리는 저는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적당한 거는 1시간에 유형 4개 가장 적당해요.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그래서 그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1일 30제를 통해서 매일마다 30제 문제씩 풀 수 있게끔 준비하고요. 일단 그리고 또 주간 완전 학습. 일주일 단위로 학습을 완성시키는 게 저희 목적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마다 그 테스트를 보면서
책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책이 안 쓰여져 있는지. 그 다음에 또 수업 이해도 질의응답. 보통 공부는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온 친구들 있죠? 전부 다 공부 구경꾼들입니다. 그러니까 보고 수업을 이해하는데 그때만 이해하고 안 해요. 그건 공부 구경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은 뭐냐면 다음 시간에 직접 물어봐야지 않아요. 테스트를 보면 좀 맞추는 것도 편법으로 맞추죠. 그래서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은 거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직접 물어봐야 돼요. 너 이게 좀 알아? 설명해봐. 이거 내 앞에서 한번 풀어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발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색출해내겠다. 그 다음에 주간태를 통해서 문제 듣는 능력 보겠고, 그 다음에 또 제가 또 하고 싶은 거는 게임. 게임 근절하겠다. 그래서 요거는 저만 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같이. 그래서 게임. 요거 핸드폰 게임이면 핸드폰 만약에 저한테 걸리면 제가 핸드폰은 게임을 다 지우고 핸드폰을 돌려줄 거예요. 이런 게 자주 반복되면 자기가 원하는 게임을 누르려고 하다가 화가 나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남학생들 같은 건 롤 많이 하죠. 롤 끊어야 되는데 피파 롤 많이 하죠. 이거 계정 아이디 꼭 지금 고등학교 되기 전에 받으셔야 됩니다. 받으시면 이거 인터넷 들어가보면 본인의 자녀가 몇 시간 했는지 인터넷에 떠요. 체크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정 아이디 줄 때까지 다 끊으세요. 그죠? 좋고요. 그 다음에 여학생 특히 SNS 이런 거 안 하시게끔 미리 단속하셔야 됩니다. 고등학교 가기 전에. 핸드폰은 무조건 2G로 바꿔주세요. 절대 스마트폰 진짜 안 됩니다. 스마트폰 가지고 있는 자체가 공부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면 TV도 없애주시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도 없애주세요. 지금 학생들 표정이 지금 굳어지고 있는데 그래야 된단다. 알았지? 자, 넘어갈게요. 일단 보내시면 제가 뭐 사명감을 가지고 뭐 진짜 책임감 있게 아이들 입시니까 열심히 하겠다는 거 약속드리고요. 이상으로 좀 답을 마쳐보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